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김해시 갑 지역 시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해보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갑 후보자 토론회 후보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민홍철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 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민홍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경제는 바닥도 없이 추락하고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물가 폭등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무대책입니다. 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가 그 가격이라는 여당 후보의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유율,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따끔한 해초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김해갑 유권자 여러분, 이런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민홍철은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경험과 실력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민홍철을 한 번 더 믿어주시면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김해의 경제를 살리고 새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입니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직 속 지역발전위원회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김해를 내려왔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김해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들은 빠지고 또 김해에 제대로 된 국가산단이 하나 있습니까? 또 김해에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또 도단위기관 37개 중에 김해 도단위기관 전무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감소하고 인구가 빠지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부지사 시절 전국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의생명진흥원장을 하면서 뒷고기를 김해 대표 음식 1호로 추진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경남 전국체전 지금까지 김해 한 번도 유치해 본 적 없습니다. 뒷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김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김해 물려줄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역량 있는 후보, 여당 후보 박성호가 반드시 실천해내겠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4개와 공약을 토대로 한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로 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 발언 시간이 다 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 배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건설에 맞춰 해상과 항공, 내륙 운송의 거점으로 삼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부울경 동남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내세워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김해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또 핵심 시설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 구상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예,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김해는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진해 신항, 그리고 철도, 소위 트라이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전국적으로 물류 배후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가 이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김해 미래병년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연구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선 지난 뒤에 한 5월경에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진흥특구라는 그런 제도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 반드시 김해가 거기 물류진흥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현재 정부가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축이 되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부 조항에 보면 국제 물류 특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 국제 물류 특구는 부산뿐만 아니고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김해 같은 경우에도 부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남도지사와 동의를 얻어서 물류특구, 국제 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국제 물류특구가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의제받는 조항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는데 한 가지는 이제 경남도와 지금 이제 부산시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해시는 지금 이제 부산시와 김해시가 약 900만 평을 가지고 물류특구를 하자는 것이고 이제 경남도는 진해까지 포함하자는 것인데 제가 경남부지사에 있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남도와 부산시를 잘 조율해서 김해시가 꼭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에게 마찬가지로 2분 드립니다. 네, 동북아 물류 플랫폼, 다시 말씀드린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죠. 이 계획은 2019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지역도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계획에 우리 김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울경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일환으로 이 계획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포럼을 결성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특별법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 김해가 5대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의생명이라든지 디지털 물류라든지 스마트 센서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 이런 첨단 산업을 넣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해에 출마하고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제시해서 미래 먹거리, 김해의 미래 먹거리를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뜻에 함께하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 공약으로 제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의 시간입니다. 먼저 김해시 발전을 위한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듣고 서로 검증해보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부터 자신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예, 저는 큰 그림과 세세한 그림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를 미래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반드시 유치해서 김해 100년을 준비할 산업을 재편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국제 물류 도시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진영과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 밀착형 공약으로서 원도심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고 도심지 생활형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해범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 등 어린이 모험 놀이터 등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홍철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께서 공약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 공약에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려 그러면 그 도시의 자산을 활용해서 자족도시, 특성화 도시로 가야 된다. 이건 그 해당 도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인 균형 발전, 인구 감소에 대비한 김해와 부산을 포함한 이런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남 도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단위 기관이 김해 전무하다. 또 김해 내부로 보더라도 장류 쪽은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이 동김해 쪽은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나 그리고 식품 도시나 관광 특구나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나 동김해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실력 있는 여당 후보가 힘있게 제대로 추진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과로서 책임받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가지고 서로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각 후보들께 각 6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되도록 2분 안으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30초 이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박성호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그동안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 같은 경우도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재선에 나오면서 최초로 우리 김해도 공약을 해서 전국체전을 좀 치러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물론 김해 시민들이 함께 유치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가 이제 지금 현재 메인 스타디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성호 후보께서는 경전철 3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3개 역사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김해시와 함께 각종 영역을 해서 기지창 내의 간이역과 그리고 3개 성당 위쪽에 정규역을 만드는 안을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결과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의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도 기지창 안의 간이역은 어렵다. 그래서 정규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 후보께서 간이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간이역이라는 게 어떤 역이고 그리고 또 간이역의 또 공약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간이역을 만들고 또 다음에 정규역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정규역을 만들지 어떻게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하면서 간이역을 만들겠는지 지금 그 정규역을 가기 위한 과정인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민홍철 후보님께서 8년 전에 경전철 3개역 신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민자 적격성 재조사에서 결국에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0.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1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 정규역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행정가 출신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정규 역사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이역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정규 역사를 만들게 되면 정보 시스템 개편 비용이 정규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 정규 역사에 버금가는 역사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제가 간이 역사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정규 역사를 앞으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렇게 답변을 사실상 정규 제가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럼, 민 의원님 아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용역을 한 결과가 그 아까 뭐 경제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기관에서 간이역은 여러 가지 750kV가 흐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을 지금 추가로 간부마을이라든지 그 이후에 분양이 된 아파트 세대가 약 3,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3,700세대 정도 있죠. 상계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라든지 쌍용 더 플래티넘 3개라든지 또 낮은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고등학교 이전 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민자 적격성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다소 낮다 해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태용 시장도 정규 역사로 건설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하고 있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우리 박 후보께서 간이역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이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량기 추가로 편성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 6분 내지 8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기지창 안에서 수동으로 운전해서 기지창을 돌아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야대 역 이하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불편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또 시간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차량 편성을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한 편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드신지 아십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예. 90억 정도가 답변할 됩니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90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2편 내지 3편을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제가 용역을 했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만 하더라도 한 편이 90억인데 3편이면 270억이에요. 그리고 간이역을 건설하는데 한 60억 든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320억이 넘습니다. 애당초에 민자 적격성 승인 신청할 때 용역 결과가 정규역을 만드는데 320억에서 420억이 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소요된 그 수요를 반영을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간이역으로 가면은 다시 승인을 받은 절차가 필요하고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수동 운전할 때 꼭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관제센터에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놔야 된다고 하시는데 바로 직선으로 해서 한 5차로가 있기 때문에 직진해서 바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홍철 의원님의 정규 역사는 지금 BC가 0.4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0.6을 더 해야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김해 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역을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되도록 2분 안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답변은 30초 이상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판넬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민홍철 후보님의 반복 공약 사례들입니다. 경전철 적자 문제 해결 19대 때 그리고 22대 때까지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적자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 이것도 19대 때고요. 여러 가지 이전부터 쭉 공약을 해오셨는데 결과로 시민들께는 보답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보님 공보에서 경전철 적자 문제 해결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철도법 국회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당시에 우리 2014년 4월 달에 우리 민홍철 의원님 대표 발의 내용에는 재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이 원안에는 있었는데 결국 통과될 때는 행정적 지원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총선 공보에는 경전철 적자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 건가요? 그것도 행정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적 지원에는 재정 부분도 예산 부분도 포함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 문제 이미 19대 때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하면서 MRG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때 용인과 의정부와 김해 경전철 문제를 다루고 그때 두 개의 운영회사를 한 개로 통폐합했고요. MRG 적자 650억 재정 적자를 정했는데 180억 정도를 줄여서 47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가 500억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노력은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잠깐만요. 그 법이 아니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MRG든 MCC든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도시철도법이랑 완전 무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자 문제에 제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MRG 특위를 구성해서 제주도권 토론입니다. 180억 이상을 전략해서 현재 500억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행정적 지원한다는 게 밖에 반영이 안 돼서 또 2020년도에 민홍철 의원님이 또다시 발의를 합니다. 재정적 지원 근거를 넣는 걸요. 2020년도에. 근데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김해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적자 문제 관련해서 국비 받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좀 확인해 두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아니요. 대해서는 제 확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지방법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때 지방법원 지원 유치하겠다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상계역 신설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계역 신설 문제도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창원에 오는 길에 상계동의 모 주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이제 민홍철 후보님의 상계역 정비역 신설한다는 플래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맨날 공약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이제 대안으로 간이역을 제시를 했고 간이역의 국내 선례는 의정부 경전철에도 충분히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이역을 하게 되면 원래 정규역을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비용 투입한 만큼 서비스 혜택은 없으니까 0.4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상황 변화가 아무리 있더라도 민홍철 의원님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키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이 역사를 공약을 했고 김해시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한 60억, 70억 정도면 얼마든지 간이역을 만들어서 상계동 쪽에 서이스타일스 그리고 프로지오, 삼성그린코아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얼마든지 역을 신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해왔지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약을 해서 또 그 공약이 실제로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김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때 공약하셨습니다. 2012년도인 거죠. 인구 50만 도시의 수도권 이남에 지방법원 지원 또는 법원이나 지원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우리 민홍철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도 이제 의원 발의로 이제 김해 지방법원 지원 유치를 법안을 제출하신 거는 뭐 참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우리 김해 시민들이 창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에 이게 사례가 김해 시민들의 재판 건수가 거의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수도권 이남에 유일하게 50만 이상 도시에서 김해 지방법원 지원이 없는 곳은 이제 김해가 유일하다는 거죠. 19대 때부터 하셨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그거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답변 시간을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하겠습니다. 선출직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역이 그 편리하냐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공약 중에 한두 개 물론 뭐 미흡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지킨 공약들도 많이 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이렇게 두 후보가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갑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해시도 저출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당선되신다면 어떤 입법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예, 저출산 위기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는 한번 보십시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는 중앙을 더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서 메가 서울로 만들겠다. 그럼 서울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소멸되고 오히려 더 인구 감소를 만드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23년 학교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벌써 또 0.7명으로 내려왔죠. 지난 15년 동안 280조라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에서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낳아도 내가 부모들이 평소에 하던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양육의 출산에 양립을 가져올 수도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이를 낳아도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복직을 해서도 같은 동료와 같은 호봉을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차별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동일하게 2분입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앙당의 정책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총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현금 지원 체계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주기별로 조금 더 각 가정별로 맞는 시기에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그 공약을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금 김해시 너무 적습니다. 우리 첫째야 50만 원, 둘째야 50만 원, 셋째야 100만 원인데 이게 다른 데하고 한 두세 배 이상 저희가 적습니다. 이 문제 김해시 협의회에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 저는 이제 이게 저출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감을 갖냐, 미래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해 청년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김해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데 이제 60%는 김해 남고 싶은데 30%는 일자리 때문에 나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주거 안정 대책,
또 김해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신혼부부나 그리고 청년층의 월세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여성 일자리 문제, 경단녀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냥 교양교육 위주의 교육만 있지만 이 여성들이 사회복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생명센터 원장할 때 경남도와 협의해서 조금 더 직업교육이나 사회복귀에 맞춤형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 교육을 거쳐서 직장으로 안내하고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와 연계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견이 없는데요. 인구 50만의 김해시에는 변변한 대기업 한 곳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특화해 발전시킬지, 또 이와 연계해 앵커 기업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김해 의생명산업진흥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8,000개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지원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의 경험은 기존의 이 8,000개 영세한 기업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김해 강소기업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또 강소기업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샛별기업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시가 중점적으로 키워서 이런 기업들이 크면 나머지 8,000개 기업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산업 전체가 고도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기존 기업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김해 미래 먹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3+1 김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물류 산업, 그리고 김해 의생명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여러 기업들을 원장을 하면서 유치를 했는데 또 유치를 해놓고 또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특화 산단 같은 걸 김해가 또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50만 도시에 국가산단조차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가. 국가산단 반드시 만들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기업들이 김해에 들어와서 펀드 때문에 다른 데로 이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들어온 기업들이 김해에 오래 정착해서 이게 청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보관을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전반 국가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면서 입법적인 거나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해 지역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7,800개 이상의 기업, 대부분이 영세기업입니다. 이 영세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입법을 해서 지방에 대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입법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법률안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밀린 가공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삭유 같은 경우도 수용성 절삭유를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용성만 고집하는 환경부에 관련된 법률, 이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요. 저도 수없이 입법안을 내고
다만 우리 김해는 지금 5년 동안 유예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5대 산업, 아까 박성호 의원께서도 후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산단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하면은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대동첨단 산단이라든지 우리 김해에는 한 20여 개의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토론입니다. 주어진 6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의 철학이나 정책, 노동, 경제관념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 이상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작년 3월입니다. 우리 소위 쌀값 안정화법,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결국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연간 2조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제 반대하는 걸로 됐었는데 우리 민홍 의원님께서는 기권을 하셨죠. 양국관리법 기권. 예. 기권은 참 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론 대신 이렇게 기권을 하셨는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이거는 통과되는 게 안 맞다라는 건데, 근데 나중에 우리 민 후보님께서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민주당이 해냈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민홍철 의원님의 우리 사진과 이제 성함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기권을 하셔놓고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당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위원장으로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제 소신과는 다릅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 쌀값을 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는 거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제 소신과 당론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러면 당론에 위반해서 개인 소신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 드렸습니다. 아무튼 본인 소신과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당론에 따르면 이제 기권하면 안 되시는데 현수막을 달 때는 또 당론을 따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론을 따르고 또 어떤 때는 또 당론을 안 따르셨기 때문에 일관성 부분을 제가 확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9일 날 우리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나 이렇게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이제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 법안이 이제 다행히 통과는 됐는데요. 그때 민홍철 의원님께서는 반대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산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무한정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시장 경제 체제에 맞다.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홀한 정책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 소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창원도 그렇지만 김해에도 방산기업들이 한 60여 개 됩니다. 우리 방산기업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진짜로 열심히 잘해보려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에 소속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총 29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사실 우리 기업과 관련되는 민생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많다. 아니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우리 창원에 방산 클러스터라든지 방위산업계약법을 개정해서 방위산업체를 더 쉽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군 출신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번 확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신과 또 어떤 공약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게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호분께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12년 이후입니다. 우리 김해갑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북부동이 조금 늘어났죠. 근데 북부동을 제외하고는 삼안동이 8,800명 빠졌습니다. 그리고 활천동이 8,00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암동이 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을구의 진영업과 한림위원이 갑구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연동을 이제 다시 또 갑구로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을은 계속 발전하는데 김해갑은 계속 정체되고 옛날 그대로고 변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저희 민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야문화 복원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민 후보께서 지난 3선 12년 동안 김해갑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 도시의 발전 형태가 불가사리형입니다. 그리고 김해갑 지역은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주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재 을구의 주택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 이주한 것이지 김해 전체로 볼 때는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 시간 6분 드립니다. 예, 참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박 후보께서는 재작년에 시장에 출마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또 나왔어요. 물론 시장과 국회의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 재작년에 민주당 후보로 시장 출마 당시 박 후보께서는 4대 전략 8대 과제로 요약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청사를 김해에 유치하겠다. 이것은 아마 그때도 소신이나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후보께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상남도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소신은 그대로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면서 공약을 보니까 이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 특별연합청사를 김해로 유치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된 공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 가지만 좀 정정 말씀드리면 방금 민 후보님께서 제가 이재명 공동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10수명의 공동선대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 파란 잠바 입고 예. 총괄본부장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공약에는 쑥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어느 게 맞느냐.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동의하신다고요? 그 속에서 김해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제가 공무원 거기에 시절에 대해서는 부울경 감사합니다. 메가시티 업무를 총괄한 행안부의 지방분권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로 본부를 유치하게 네, 그러면은 됐는데 뭐 예. 박한수 경상남도 지사의 어떤 소신하고 다르네요. 그거는 김해 입장에서는 김해가 네.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 IT 그 당시에 시장 후보로 나오실 때 IT 산업 특례시라든지 교육 특례시, 국제 습지 생태 특례시, 시민 주권 특례시 등 특례시 시리즈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실 때는 이런 어떤 공약들이 다 빠졌습니다.
왜 그걸 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공약과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은 좀 달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앞으로 김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박 후보께서는 작년 초 2년 임기에 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하셨죠. 취임 당시부터 이번 총선을 위해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임기를 다 지키겠다. 중간에 나오는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것은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해 의생명 원장은 김해 시장이 바로 임명한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시의회 그 속기록을 보니까 어느 의원이 시의원이 물었어요. 예, 그래서 예, 임기를 다 지킬 것이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시민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나왔어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예, 그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 취임 당시에 김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고 인제대에 예. 의생명 전문 대학원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을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약속들은 훨씬 더 중앙과 연결고리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직한 부분은 정말로 기업과 청년들과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그보다 제가 더 볼 큰 일을 때는요. 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박성호 후보님의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난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생명 원장을 그만두고 나오고 이럴 때부터 과정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명함 세탁용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공직자로서 지금 30년 이상을 행정공무원으로서 소신을 다해 오셨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참 무책임하게 주어진 임기도 마치지 못하시고 또다시 제 이 얘기를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의생명 산업 종사자들과 시민을 우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나 10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뒷고기 김해 대표 음식 1호를 만들었고 김해 온몰 그 어려운 일을 연간 목표 10,000명인데 27,000명을 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이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천하자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어떤 분을 대해서 빗대놓고 무슨 공천 쇼핑하느냐 선거 쇼핑하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김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후보의 팽팽한 호론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해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또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지방 소멸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각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이 지금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지방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 그 주장을 저는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일기 이전처럼 혁신 도시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도시의 업무 지역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기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은 전략산업과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김해는 강소특구의 의성명과 의료기기, 방위산업 관련된 기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교통 관련된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라든지 한국국방연구원, 그리고 데이터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안전원이라든지 항공안전기술원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거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R&D 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유치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동일하게 2분 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 발전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경에 그 추진을 하게 될 텐데요. 김해시도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될지 하는 걸 충분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민홍철 의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게 김해 산업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분야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게 그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기관만 내려와 버리면 그냥 섬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내려와서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저희가 20년 동안 육성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 보건의료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보건의료 쪽 기관을 조금 더 직결시켜서 김해가 의생명 도시로서 그야말로 전국 남바포 명실상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술안전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단위부터 우선 타겟을 정해서 와야 되고 또 아까 민홍철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주혁신도시가 11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김해가 평가에서는 1위를 했는데 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해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생활 차원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국가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는 반드시 김해나 이런 양산이나 동북권 벨트에 국가공공기관이든 도단위 공공기관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갑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정리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사실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참 힘들고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제가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공천 받아온나? 그러면 도와줄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특히 김해갑에서는 제가 중앙당의 공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당원이 저한테 공천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서 현장과 시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성호의 꿈은 그겁니다. 제고형 김해를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소상공인께서 자그마한 희망의 물씨를 밝히고 우리 기업 또 김해라는 우리 도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제 꿈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해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민주당 사선 후보를 시켜서 마무리하게끔 할 때가 아니고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벌려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고 일하고 성과 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약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후보자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 민홍철은 오직 국가와 김해 시민들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가야 역사문화복원에 힘을 바쳤고요. 동상동, 삼안동 등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포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 문제 경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최초 공약을 제시해서 유치에 성공한 후 올해 이제 드디어 우리 김해가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민생경제 폭망에 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김해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저 민홍철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경험과 연륜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초선 의원이 할 수 없는 더 큰 김해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해를 청년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경제 중심도시 김해, 시민이 행복한 생활복지와 교육 특구 김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민홍철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갑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내일 2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